참 깊은 산속이죠? 근데 가장 좋은 계절에 오셨네요. 5월 꽃도 많이 피고 있고 계신 동안에도 아마 수많은 꽃들이 아마 계속 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어떤 해결책을 혹은 쉬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셔요. 주로 우리의 몸 건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센터 이름이 마라 뉴스타트 생활의학센터예요. 마라 왜 마라일까요? 이름 통성명을 마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고기 먹지 마라. 그 마라냐고. 그건 아니고요. 뭐뭐 하지 마라. 나중에 이제 이게 뜻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하지 마라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물어보길래 저희가 그냥 농담으로 죽지 마라라고 그러. 병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회복하는 길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네. 몸을 회복하는 어떤 길이 없는데 이런 걸 한다면 사기꾼이거나, 그죠? 장사꾼이거나. 근데 여기 보아하니 저희들이 사기꾼처럼 사기꾼이라고 써있는 건 아니지만, 장사꾼,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거 해가지고 장사 되겠냐고. 네, 장사꾼도 아닌 것 같고, 사기꾼은 두고 봐야 알 것 같고. 사기꾼이 돈이 안 되는데 사기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뭔가가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강 선생님 주무셔요? 주무신 줄 알고 길이 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산속에서 뭔가를 하겠죠. 근데 여러분 길이 있다는 게 참 중요한데 어딘가 길이 있으면 목적지가 있어요. 우리의 목적지는 뭡니까? 회복, 건강, 그렇죠? 아니면 또 그걸 초월해서 또 행복, 쉼 이런 거 우리가 치유란 말이 가장 맞겠겠네요. 여러분 치유란 말은 몸도 치유돼야 하지만은 마음도 치유를 다 포함하는 단어가 치유인데 글로 가는 분명히 어떤 길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길이 있다는 거가 100% 다가 아니에요. 길이 있어도 여러분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모르면 우리가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의대를 가서 공부를 해본 결과 그 교과서들의 내용이 뭐냐면 모든 병은 치유는 안 된다 했어. 다 배울 때마다 항상 그 책들의 결론이 뭐냐면은 모든 병은 치유는 안 된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지금 구분해야 될 두 단어가 있어요. 치유라는 말이 있죠. 이걸 소위 우리가 요즘에 아주 잘 쓰는 말 뭡니까? 힐링이라고 그래, 그죠? 힐링. 그래서 힐링하러 왔다, 힐링하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게 원래 힐링이란 말이 치유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치유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예요. 처음이랑 똑같이. 내가 문제가 생기기 전하고 똑같이 그런 회복,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치유. 근데 우리가 참 헷갈리고 혼용해서 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치료라는 말이에요. 치료. 치료는 치료와 치유의 차이점이 뭘까요? 비슷하게 똑같은 동의어예요. 동의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치료는 뭐예요? 치료는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집중적으로 고치기 위한 게 치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연히 알고 계셔. 그죠? 뭔가가 고치는 건데 치료는요. 제가 영어 단어 하나 가르칠게요. 트리트먼트란 말이에요. 트리트먼트. 이게 치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뭡니까? 증세를 완화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증세 완화예요. 증세 완화. 그럼 이 증세를 완화한다는 거는 치유일까요? 아닐까요? 치유가 될 수는 증세를 완화해도 치유가 되지는 방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혈압이 높다. 그러면 내가 혈압을 낮춰주면 약으로 그 혈압이 없어져요? 없어지는 거는 아니죠. 조절하는 거예요. 혈압이 높은 거 그거를 약으로 내가 다운시켜. 그 약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가요.
그거를 여러분 치료라고 그래요. 그 방법이나 그 약이나 그거를 더 이상 안 하면은 도로 병이 바로 나타나는 거. 그거를 이제 치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대의학적으로는요, 100%가 더 뭡니까? 치료예요.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는요, 치유, 힐링이란 단어는 한마디도 없어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다 뭐예요? 트리트먼트. 어떻게 조절, 증세를 완화할 것인가. 그렇다면은, 현대의학이 여러분, 치유가 되는 거는 없다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이렇게 발달한 과학이 치유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안 쓰냐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뭐 우리가 더 똑똑해서 그러냐?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전제로 하고 받느냐에 따라 이게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여러분 저희 여기 센터 이름이 마라뉴스타트 생활의학센터예요. 그렇죠? 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생활은 어떤 게 있어요, 여러분? 생활의학센터다. 생활에는 어떤 게, 우리가 이제 8박 9일 동안 여러분이 세상에서 참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의사들 만나서 의사들이 설명을 듣는 거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 하루에 한 3시간씩, 2시간씩 아침 저녁 2번 대충 합해만 한 3시간 강의 같아요. 3시간씩 8박 9일 동안 목에 터져라고 가르쳐 드릴 텐데 이렇게 막 잘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빼요 또. 안 가르쳐 주려는 사람한테는 제발 선생님. 이게 사람은 그런 심리가 있어요. 네. 우리 왜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밖에 안 된다고 하느냐 하는 거는 뭐를 안 봤기 때문에요. 뭐를 고려하지 않아서 그래요. 뭐를 고려 안 해요? 바로 뭡니까? 생활이라는 거를 의학 속에 전혀 접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결과예요. 그죠? 그건 뭐냐면 여러분 부산에서 오신 분도 있지만 부산 가는 길은 분명히 있어요. 걸어서 가는 방법도 있고요. 또 기차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뭐 버스 타고 가는 방법도 있는데 사람들이 부산 가는 버스를 타면 부산에 안 가려고 그래도 가는데요. 사람들이 부산 가는 버스를 안 타고요. 서울 가는 버스를 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 치료를 잘 하면 고혈압 치료를 열심히 평생 하면 뭐만 늘어나는 줄 아세요? 약만 늘어나. 물론 안 먹는 것보다는 조절하는 게 그래 또 나아요. 그러나 여러분 치료를 잘했다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훨씬 더 좀 늦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는 이 뉴스타트가 여러분 버스 타는 거예요. 부산을 가고 싶으면 치유를 하고 싶으면 무슨 치유를 할 수 있는 버스를 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뉴스타트라는 거죠. 그래서 이 8박 9일 동안 여러분이 뉴스타트가 뭔가 하는 거를 이제 깊이 배우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치유와 치료를 우리가 이제 첫째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치료를 맨날 하다 보니까 너무 지겨운 거예요. 30년 투약을 해봐야 그 여러분 맨날 내성 생겨갖고 나중에 환자들이 한 70, 80 되면요. 배가 불러서 못 먹겠대요. 약만 먹어도 배부르다 그래요. 여러분 고혈압 약 쓰다 보면은 그 부작용이 생겨요.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 부작용을 또 해결하는 또 다른 약을 먹어요. 그 약을 또 한참 먹다 보면 또 부작용이 생겨 그 부작용의 부작용을 해결하는 또 다른 약을 써야 되는 희한한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는 생각을 좀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아픈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사진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자 이런 사진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 생각을 이끌어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사진이에요? 제가 다 설명을 드렸어요. 증세를 트리팅한다, 치료한다는 거예요. 증세. 여러분 지금 이 의사와 간호사가 이렇게 서 있죠? 서 있는데 지금 증세는 이 그림에서 어떤 걸 얘기할까요? 증세는 뭐예요? 이 그림에서.
물이 바닥에 흘러내린 거. 이게 바로 증세예요. 그죠? 그래서 암이 생기기도 하고 뭐 고혈압이 생기기도 하고 당뇨가 생기기도 하고 기타 등등 여러분 질병에 결과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생기는 거. 근데 이 물이 흘러내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근본 이유가 뭐예요? 수도꼭지가 열려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걸레를 가져와서 물을 닦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그것도 갖고 와서 닦아야 되지만은 일단 뭐예요? 수도꼭지를 잠그고 보자. 그게 병에 대한 뭡니까? 원인을 해결하면은 더 이상 병이라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치유의 길을 우리가 갈 수 있다 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아플까? 여러분 이게 꼭 병 얘기만 이 병을 공부하다 보면요 사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병이라는 거는 사람 속에 생긴 거라서 사람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모든 관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에 대한 모든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뉴스타트는 꼭 육신적인 몸만 해결하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왜 내가 이런 병이 생겼는지 혹은 왜 이런 병이 태어날 때부터 내가 몸이 이렇는지 어떻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이런 거를 깊이 의학을 통해 과학을 통해 공부하다 보면요 이제 그때부터 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질병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결과만 가지고 볼 게 아니구나. 원인, 수도꼭지. 이런 것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질병의 수도꼭지가 뭔지를 꼭 뭐 해야 되겠습니까? 찾아야 돼요. 내 질병의 수도꼭지 물 흐르는 게 뭔가? 나는 왜 불면증이 이렇게 오랫동안 있나? 불면증이라는 그 결과, 그죠? 바닥에 물이 흐르는 거, 이런 거리 있을 때 여러분, 그 원인, 수도꼭지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내가 왜 잠을 못 자냐? 그런 이제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 뉴스타트인 거죠. 자,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노래 불렀잖아요. 뉴스타트. 이거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자, 보세요. 뉴, 뭡니까? 스타트. 뉴 스타트. 이게 영어로는 뭡니까? 새 출발이죠? 새 출발인데, 자,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생활. 사람이 생활. 우리가, 사실 이 뉴스타트 강의는요, 참 당연한 얘기예요.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 돈 드는 복잡한 특별한 얘기를 원해요. 어떤 병을 치료할 때 두 가지예요. 돈이 들고 특별한 얘기를 사람들이 뭐 하라고 그러면 해요. 그잖아요. 이 병에 이거 몇백만 이것만 하면 네가 이거 사갖고 하면은 좋다고 그러면은요. 텔레비에 다 광고 보다가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 얘기해도 뭡니까? 벌써 사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생각이 나요. 어떤 분이냐면은 50년, 60년이구나. 60년 동안 거의 60년 동안 편두통을 앓아온 여자분이 계셨어요. 너무 힘들어요. 60년 동안. 14살에 생겨가지고 거의 70이 다 됐어요. 그런데 오셨는데 오기 전에 막 온갖 걸 다 해봤어요. 진짜 다 해봤어요. 오기 직전에 신문 광고를 봤더니요. 편두통의 어떤 한의사가 광고를 했어요. 편두통 전문 한의원이라 그래갖고 이 한약을 먹기만 하면 편두통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를 보고요. 그 한의원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고 뭘 하느냐? 이거 편두통 특효약이라고 한 일주일분을 약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분 얼마가 했더니 200만 원이래요. 근데 누가 어떻게 나았는지 증거를 들은 적도 없고 그냥 그거 보고요.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요. 마음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가지고 그걸 사고 며칠 먹고 나가 효과가 없더래요. 그래서 때려쳤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특별한 걸 찾고 싶어 하느냐면요. 이 생활이라는 거를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생활 안 바꾸고 나머지 단번에 내가 돈은 들일 수 있는데 뭔가 탁 하고 한 번에 딱 끝내줄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사람들은 다 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심리를 장사꾼이 이용을 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환자 산업이 이제 흉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타트는 팔아먹을 게 없어요. 진짜 병을 낫는 길은 돈 주고 하는 게 여러분 아닙니다. 저희들이 뭐 어쩔 수 없이 돈을 받지만은 이거는 여러분이 먹고 자고 쓰는 거예요. 그 이상 뭐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돈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집에 가서 할 거는 돈을 들어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모든 병은 뭐 하다가 생겼으니까? 뭐 하다가 생겼어요, 여러분? 대답 안 하시면은 대답 안 하시면 막 지적을 해요. 자, 우리 강 선생님 머리 자꾸 박지 마시고 졸리세요? 첫날이라 피곤하셔요? 자, 우리 병은 자 간단한 거 봅시다. 간단한 공부예요. 병은 어디에 생겨요? 몸에 생기죠? 자, 몸은 몸 갖고 뭐 합니까, 여러분? 살아요. 그죠? 몸 갖고 살아. 근데 누가 살아요? 네가 내 몸에서 살아요? 그거 아니잖아. 나가 살아요. 나가.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병이라는 결과가 턱 생겨버렸어. 어딘가 불편해. 사람들은 병이 생기면 일단 불편해요. 그죠? 두 번째 고통이 있어. 그러니까 이 병을 없애고 싶은 거예요. 고통 때문에, 불편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요 병만 보면은 고통하다. 여기서만 보니까 여러분 커튼을 여기 딱 쳐놓고 병만 보니까 세상에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병은 여러분 혼자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끝까지 들게. 병은 혼자 생긴 게 아니에요. 결과예요. 원인과 뭡니까? 결과라는 그 속에서 생긴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병, 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가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결과만 해결해줘. 이러니까 여러분 해결이 될 수가 없고 해결 안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끌어다가 뭡니까? 뭘 팔아먹는 일이 세상에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여러분 텔레비 매일 아침에 아침 방송에 건강 프로그램이 있죠? 그거 매일 달라요. 내용이. 잘 생각하고 보시면 텔레비에서 하는 건강 프로그램의 목적은 뭘까요?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그게 1번은 아닐 거예요. 그거 오면 좋지. 텔레비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목적은 뭡니까? 시청률이죠 뭐. 그죠? 다 장사꾼들이 좋다고 하는 거는 돈이고. 자, 뉴스타트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이치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잘 들으셔야 되겠죠? 이럴 때 이제 우리 박수 치고 시작합니다. 졸리니까. 옆에 사람도 깨워주고. 자, 여러분 다 제가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해요. 사실은 특별한 얘기 아니에요. 들어보면은 너무 당연해. 근데 사람들이 당연한 건 안 하고 특별한 걸 해갖고 병이 날라고 그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볼때기에 밥풀떼기가 하나 밥 먹다가 붙었어요. 어떻게 떼면 돼요? 볼에 밥풀떼기 붙었어요. 정상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머리가 좋을 필요도 없어요. 정상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가까운 데 있는 손으로 떼면 되지. 바보는 어떻게 떼게요? 바보들. 더 바보는 내 팔이 힘이 더 세요. 이런 짓을 이게 웃긴 비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여러분 치유하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 편두통 환자를 보면서 60년 동안의 고통을 받았어요. 이 밥풀을 떼려고 온갖 거를 막 남의 손도 갖다 대보고 발도 대보고 안 돼. 근데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죠. 왜 편두통이 생겼을까요? 한번 생각해보자 그랬어. 왜 편두통이 생겼을까? 여러분 제가 그 중간 얘기는 나중에 다른 얘기 할 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직은 그걸 이해할 단계가 아니어서 결론만 얘기 드리면 그 원인을요 딱
그분이 깨달아 버리고 그게 탁 제거가 되니까 그 60년 편두통이요. 물론 그건 정신적인 원인이었어요. 그 60년 편두통이 3주 있는 동안에 싹 없어졌어요. 여러분 질병이라는 게 제가 무슨 이게 약자서처럼 없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것만 해봐 없어졌어 그런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원인 인간의 속에 있는 원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이 10년 됐든 20년 됐든 30년 몇십 년이 됐든 요게 없어지면은 병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사라지게 돼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 몸이라는 거는 정말로 변하게 돼 있는 거다라는 거를 제가 8박 9일 동안 여러분에게 설명을 얘기저기 과학적인 거로 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병이라는 건 몸에 생기는 거고 몸은 우리가 사는 하나의 도구였어요. 그죠? 삶을 살아가는 한 개체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문제가 뭐에 있는 겁니까? 삶 속에 있는 거죠. 그죠? 너무나 당연해. 아니 살다가 병이 걸린 거를 사는 걸 빼고 병 얘기를 하자니 병이 해결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는 건 하나도 병 걸릴 때랑 똑같이 살아놓고 병을 낫겠다고 그래. 그거는 진짜 우물가 가서 숭늉 찾는다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삶이 변하는 만큼 몸은 달라져요. 그게 이치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이 자 이제 타겟은 삶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의학입니다. 근데 우리가 좀 더 이거 가장 본질은 아니에요. 자 사는 거다. 근데 사는 건 누가 살아? 나가 살아요. 그죠? 네가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래요. 너 때문에 내가 병 걸렸다고 그래. 너 때문에. 물론 원인과 환경을 제공했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요. 이 삶은 내가 살아요. 너 때문이라는 병에 대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게 이제 바뀌어져야 돼요. 궁극적인 것은 아니다. 결국은 나를 힘들게 하는 너가 있어도 너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어떻게 중화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는 달라요. 그래서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너 때문이라는 많은 여자 암환자들이 그래요. 당신 때문에 내가 유방암이 걸렸다고. 네가 속만 안 썩였어도. 여러분 속썩이는 사람이 인생에 늘 언제든지 태어날 때부터 있어요. 근데 속썩인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원인이 다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인생에서 이제 마이너스라고 하는데요. 마이너스가 왔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마이너스 사람이야. 우울해. 하는 거는 진리는 아니에요. 산수 법칙으로 보면 마이너스가 들어와도 내가 플러스가 있으면 내 속에 뭐가 남냐? 플러스가 남아요. 내가 마이너스가 100이면은 내 속에 적어도 플러스가 100은 있으면은 내 안에 0이지 마이너스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건 나중에 많이 할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나라는 어떤 거기에 우리가 병이 궁극적으로 여기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은 이 도표를 보시면 이게 굉장히 제가 강의하는 거는 중요한 한 줄이에요. 이 주제 속에서 우리가 다 찾아낼 거예요. 병은 몸에 생기는 건데 근데 이 나라는 존재가요. 여러분 우리 삶 중에 그 8가지가 바로 뉴스타트예요. 사는 거는 뭐예요? 맨날 하는 거. 맨날 뭐 합니까? 자 우리 삶을 봅시다. 맨날 하는 거 하나씩 대보죠? 노래도 다 나왔어요. 맨날 뭐예요? 맨날 먹어요. 그죠? 맨날 먹어. 자, 맨날 먹어. 삶의 전부입니까, 여러분? 먹는 거 삶의 전부예요? 삶의 전부라고 하면은 솔직히 좀 자존심 문제겠죠. 먹는 건 삶의 일부예요. 근데 없어서는 안 돼요. 근데 일부야. 이런 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병만 생기면은 먹는 걸로 다 해결하려고 그래.
무슨 병에는 뭐를 먹어야 돼. 식음을 전폐하고 그거에만 눈이 밝아. 여러분, 먹는 거는 삶의 일부다. 그러나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중요한 뭡니까? 부분이에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자, 중요한 부분. 이게 지금 폰이 놓고 가셨어요? 아, 없는데? 빼놓고 가셨는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뭡니까? 이거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근데 왜? 부분은 뭐예요? 전부는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 환자들을 보면 병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먹는 거에만 집착한 걸로 하고 있어요. 또 먹는 거 집착하지 말라면 아무거나 또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마음만 편한데 아무거나 먹어. 또 이러거나 먹는 게 최고야. 먹는 거. 곧 죽어도 뭐야? 먹는 거 이러고 있어요. 참 사람이 중심을 잡는 게 참 힘들어요. 이게 사람이 이제 강의를 보시면 사람이 이게 우리가 의식이나 아는 게 다분히 비정상이에요. 병들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나 이 머리통 속이 너무 이게 질서도 없고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뒤죽박죽이 돼 있어갖고 뭐가 뭔지를 몰라요. 적어도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몸에 이상이 생긴 이상은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뭐가 전부고 뭐가 부분인지를 우리가 이제 정리를 안 하면은 세상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여러분 가닥가닥 합니다. 선생님 먹는 거는 중요한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될까? 어떻게 이제 그것이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할 거고 제일 중요한 거 얘기도 할 거고 전체 얘기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뭘 먹어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 몇 분 안 되지만은 각양각색일 거예요. 뭘 먹는 게 올바른 먹는 걸까요?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다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야, 뭘 먹는 게 좋은 거니 그럼? 마라 음식 아닌 거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마라 음식을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먹어갖고 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음식이 뭐라고 안 해요. 마라 음식 아닌 거요. 우리 환우분들이 좀 친한 분들이 여러분 오신 분들이 야 요한아 다음에 올 때 너 뭐 사줄까? 그러면 마라 음식 아닌 거 다 좋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추억도 다르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건강식은 청국장이래. 이거는 뭐냐면은 왜 청국장이겠습니까? 어렸을 때 시골에서 엄마가 콩으로 띄워서 아들을 위해서 따뜻한 겨울에 아랫목에서 띄어서 두부도 없어서 옛날에 뭐 두부 넣는 청국장도 아니에요. 그렇게 먹었던 그 음식만 생각하면 마음이 행복해져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참 건강식이죠. 사람마다 추억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취향도 다 달라서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오늘부터 우리 강의의 기준을 하나 삼아야 돼요. 기준은 제 의견이 기준이 될 수도 없고 제가 주장하는 게 기준이라고 그러면 세상에 저보다 더 잘난 박사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제가 밀리니까 이 기준이 절대성이 없어. 그리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건 더 말이 안 되고 그래서 기준이 뭐냐면 몸을 기준으로 세우는 거예요. 우리 몸은 다 공통적이 있어요. 성격은 다르지만은 몸은 다 똑같아요. 우리 사모님 간하고 제 간하고 똑같아. 우리 청년 간하고 청년 심장하고 제 심장하고 성향이 똑같아. 몸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을 기준으로 하면은 진리라는 게 생겨요. 그죠? 진리가 뭡니까?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올바른 이치,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의 한국 사람에게는 뭡니까? 왼수야. 근데 일본 사람에게는 영웅이에요. 이런 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이토 히로부미에게도 한국 사람에게도 똑같이 이거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는 게 이 진리예요.
일본 사람에게도 물은 뭡니까? 몸에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우리 뉴스타트 삶이 시작이 되는데 전혀 모르신 분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간단히 먼저 가르쳐드리면 물을 마셔야 돼. 이거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70%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은요 항상 이빨에 만땅 안 채워놓으면 세포들이 팍 기능이 꺾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물통이야 물통. 에? 물통이어서 여러분 수박은 물덩어리죠. 90% 이상이 물덩어리예요. 수박에서 물 빠지면 무슨 맛이에요? 아무 맛도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과일이 물 빠진 수박이에요. 지푸라기 같아. 여러분 우리도 70% 물통이에요. 100%또 통이 있는데 일단 물은 70%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안 들어가면 기본이 안 된 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줘요. 제어 인간은 뭐가 안 됐어? 기본이 안 됐다고 할 때는 다른 거 기대할 것도 멋지고 이런 거 기대도 기본이 안 됐다고 할 때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몸에 건강의 기본은 뭡니까? 이 물 먹는 거. 내일 아침부터 먹을 테니 오늘 저녁에 이제 주무시기 직전에는 드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특히 남자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전립선들이 좀씩 있어요. 그래서 먹어 놓으면은 새벽에 한 서너 번은 왔다리 하면은 잠 다 설쳐. 또 나이가 들면 방광 기능이 또 떨어져서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잠에 자기 직전에 마시면 2번, 3번 깨면 숙면. 여러분 자기 직전에는 한 2시간 전에는 물 먹는 거 다 끝내요. 자, 아침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오늘 저녁 뭐 드셨어요? 팥죽. 오늘 조금 더워도 팥죽을 드셨네요? 배고프셔요? 내일부터 이제 좀 더 가볍게 나올 거예요. 오늘은 첫날이라고 조금 더 드릴 거예요. 근데 저녁을 왜 가볍게 드리냐면 빨리 자야 돼요. 빨리 자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안 먹으면 소화 다 안 끝나요. 그래서 오늘부터 취침 시간은 몇 시일까요? 9시부터 늦어도 10시 넘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젊은 우리 처녀 총각도 꺼야 돼요. 응? 12시, 1시까지 인터넷하고 이러면 여기에 있는 의미가 도루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삼천교육대에 들어왔다 해가지고 삼천교육대가 뭔지 아나? 모르는 세대야. 우리 총각은 알아요? 벌써 세대 차이가 이렇게 나는구나. 하여튼 그런데요. 이따가 일찍 주무시고 뉴스타트 시작은 일찍 자는 것부터 시작해요. 원래. 그래서 그 사이에 9시, 10시 사이 주무시고 잠이 안 와도 눈 불 뜨고 눈 감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잠이 들고 그 이제 연습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눈을 뜨자마자 운동을 해요. 땡! 눈을 뜨자마자 해야 될 거.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지금 물이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눈을 뜨자마자 해야 될 거. 와 오늘도 눈을 땄네. 죽지 않고 살았네. 한번 해봅시다. 까이거 박수 치셔야죠. 자, 내일 아침부터 눈을 딱 뜨면서 저도 다 잊어버리는 건데 밤에 잘 때 딱 죽은 것 같이 자다가 아침에 눈을 딱 떠서 오늘도 살아있구나. 여러분 살아있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살아있지 않은 사람을 보면 알아요. 우리가 건강한 게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건지는 아파봐야 알고, 그죠? 가족이 얼마나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진짜 하기 싫어하는 게 너무 빨래예요. 제가 할 일이 많은데 세 식구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빨래가 많아요. 이유는 제가 빨래를 빨리빨리 안 하니까 막 꺼내나갖고 돌아다니는 한 양말을 보면 한 50kg, 100kg 되는 것 같아. 막 빨래통에서 나온 걸 보니까 거는데 몇 분 걸려요. 막 신경질이 나기 시작했어. 막 핏대가 올라요. 그래 제발 우리 남편 보고 제발 양말 좀 그만 사. 제가 안 사거든요. 다 우리 남편이 사갖고 와요. 제발
더 이상 양말 좀 사지 말라고 내가 막 성질을 냈어요. 그러면서 양말을 이렇게 걸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퍼뜩 드냐면은요. 야, 이 인간, 우리 가족이 살아있지 않다면 양말이 열심히 걸어 그렇게 누워만 있으면 양말이 필요하지도? 살아있지 않거나 혹은 살아있더라도 누워만 있으면 이 양말이 뭘 이렇게 필요하겠나? 이렇게 양말이 많아서 내가 빨아서 걸어야 되는 이 수고는 건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이다. 갑자기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우리가 내일을 그렇게 지겨운 것들이 생각 바꾸면 반전이 팍 일어나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의미로 이거를 봤냐, 어떤 측면에서 봤냐, 어떤 시각에서 보았냐에 따라 이 마이너스가 더 큰 플러스인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인생의 묘미예요. 나는 맨날 이거는 죽어도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스트레스야. 내가 누가 봐도. 너도 그렇지. 야, 내 얘기 좀 들어봐봐. 내가 열 안팎에 생겼니? 남한테까지 뭐예요? 얘기를 해갖고 그 마이너스를 확인까지 받아요. 야, 너 그렇겠구나. 듣고 보니까 너 진짜 힘들겠구나. 그러고 뭐야?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보장을 딱 받아갖고 맞아. 내가 우울한 거는 당연히 이유리 있어. 네가 들어도 그렇지. 남이 그래갖고 그걸 인정 안 해주면 얘랑 얘기가 하기 싫어져요. 아니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얘기를 했는데도 뭐야? 동조를 안 해줘. 그러면 섭섭하잖아요. 참 그래서 이 시스템이 참 놀라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똑같은 사실이 강력한 마이너스로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측면을 바꿔보면요 이게 그렇게 아름다운 플러스였는지 알면은 여러분 사람의 몸이 놀랍게 변한다는 그 과학적 시스템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대부분 다 우울해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뭐 보니까 우리는 다 우울감에 쪄들어 살아요. 이게 왔다리. 그 본질적으로 인간은 우울감에 뭐 우울증 환자만 우울감 있는 게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지만 나 어른이나 나이들 여기 뭐 나이대가 10대부터 50대 60대까지 요번에는 굉장히 영하셔요. 평균 나이가 60대 이상도 별로 없으신 것 같아. 그게 다 굉장히 다 우울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본질적인 우울의 뿌리를 뽑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이 몸이라는 거가 그 물이라는 거 아침에 물 먹는 거 얘기하다 그랬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하면 좋지만 또 잊어버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 물 2컵을 촥 마시세요. 밤에 자는 동안에 몸은 탈수가 엄청 됩니다. 빠져나가기만 해요. 땀으로 분비물로 막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오진 않은데 빠져나가니까 아침이 제일 탈수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뭘 하시라고요? 생수 맑은 물을 2컵을 쫙 마셔요. 처음 한 번도 물 안 먹는 사람들이 평생 하루 종일 물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생각 안 하면 안 마시게 돼요. 사람들은 그래요. 목이 안 마른데 어떻게 물을 먹냐고 그래요.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목이 안 마른데 물을 어떻게 먹냐고. 여러분 목이 마를 때가 되면 이미 탈수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라도 마셔야 되지만 안 목말라도 물은 하루에 일정량을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분이 안 좋다, 몸에 안 좋다 하는 게 물 하나만 세포 속에 들어가도 기분도 다르고 몸도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좀 착 깨달을 게 뭐냐면 몸과 마음은 절대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내일부터 할 게 물 마시고 운동하고 하는데 운동을 그냥 하면 몸에만 좋은 게 결코 아니에요. 운동하면은요 다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들이 뇌에서 펑펑펑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항상 함께 가요. 함께. 좋은 음식을 먹어도 몸에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음식도 마음이 좋아지는데 일조를 합니다. 물도 마찬가지고 햇볕도 마찬가지고. 햇볕 쬐면 몸만 좋아요? 아니에요. 햇볕 쬐면은요 마음도 달라져요. 그래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영육 간에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자, 그래서 우리 내일 아침부터 이제 물을 마시는 게 내일부터 해야 되니까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물 마시고 하루 전부 아침에 일어나자 2컵 마시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루 종일 얼마나 마시냐면은 얼마나 마실까요? 자, 하루 종일 얼마나 마시면 좋을까요? 2리터. 좋죠. 2리터가 몇 컵이야? 거의 2리터. 아주 작은 거는 조금 덜 마셔도 돼요. 근데 사실 물 많이 마셔서 나쁠 거는 더 이상 마셔도 돼요. 나는 우리 뭡니까? 8컵. 우리 500cc 그 페트병으로 한 4개. 이렇게 이상. 땀 많이 흘리면 더 마셔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세포 속에 우리 세포 내일도 배울 건데 물이 쫙 들어가면서 여러분 세포가 탱탱해지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준비가 쟁점에 있는 겁니다. 자,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 마시는 거. 자, 우리 이제 삶 얘기를 하다 그러죠. 그럼 삶을 사는 거, 먹는 거 있어요. 자, 먹는 거. 누구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걸 먹느냐 하는 거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몸이죠. 몸이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건강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몸이 좋아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몸이 좋아하는 건강식, 그거를 건강식 할 때 따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게 건강식이다. 이제 이거는 뭐예요? 벌이라는 말이에요. 벌이라는 거. 한국 사람은 먹는 거에 대한 전설이 너무 많아요. 전설도 많고 지금도 많아요. 맨날 먹는 얘기예요. 다려 먹고, 고아 먹고, 짜 먹고, 갈아 먹고, 뭉쳐 먹고, 동그랗게 만들어 먹고. 그잖아요. 환도 만들고, 문도 만들고, 끓여서 먹고, 고아서 먹고. 참, 이 음식 미신이 많은 나라. 여러분, 그러나 아무리 좋아도 부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자, 먹는 거. 따로 얘기 드리겠지만, 우리가 내일부터 마라에서 아침 제일 잘 나와요. 아침 충분히 드려요. 점심은 조금, 그거보다 약간. 저녁은 제일 가볍게. 여기 보니까 걱정할 분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예, 저녁 조금 먹어서 걱정하실 분 없어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몸이 여러분 절대로 배고프지 않아요. 다 오신 분들이 이상하죠? 왜 이렇게 익혀 먹었는데도 저녁 그렇게 먹어도 배가 안 고프죠? 다들 이렇게 얘기하셔요. 자, 그래서 우리 먹는 거 몸이 원하는 대로 먹어야 돼요. 그렇죠? 몸이 원하는 거 내일부터 마라에서 주시는 건강 채식들이에요. 그게 왜 몸이 원하는 건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은 삶이라는 게 뭐가 있어요? 먹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뉴스타트라고 그랬죠. 이게 뉴스타트가 하나하나가 다 이게 생활이에요. N은 뉴트리션, 먹는 거. E는 뭐예요? 운동. 내일 운동 몸에 나쁜 거, 몸에 좋은 건 여러분 다 알아요. 내일부터 운동할 거고요. 자, 물 얘기했어요. W, 물 얘기했고. 4번 또 뭐예요? 뭡니까? S가 뭐예요? 선샤인, 햇볕. 햇볕. 참, 운동하면 당연히 햇볕을 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지금 한국에 이 신문에서 나오는 통계 데이터를 연구한 거를 이렇게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요. 한국 사람의 90%가 비타민 D가 부족돼 있대.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비타민 D는 어떨 때 만들어져요? 비타민 D는. 햇볕 쪼이면 자동적으로 몸에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국민의 90% 이상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햇볕을 그만큼 안 쬐다는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90%가.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정상적인 생활을 안 한다는, 옛날에는 너무나 평범한 생활이 지금은 너무나 안 평범한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햇볕 보고 움직이고 살으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물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뭐가 힘들긴 하지만 모든 게 다 비정상이 됐어요. 보세요. 우리 삶의 모든 게 다 깨졌어요, 지금. 먹는 거 나름대로. 뭡니까? 점점
오염이 되고 점점 첨가가 많이 되고 가능하면 몸에서 가장 나쁜 형태로 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공기는 점점 나쁘고 물도 안 먹고 물은 뭐예요? 물 먹기 전에 뭐 마십니까 사람들? 커피. 여러분 커피는 결론 얘기하면 발암 물질이에요. 여러분 제가 부탁하는데 여기서 드시는 거 외에는 간식도 하지 마시고 간식하는 거는 이 몸의 룰을 굉장히 깨트리는 거예요. 몸에서 쉼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네? 몸이 쉬는 거. 기계를 못 쉬게 하는 게 간식이에요. 계속 돌리잖아 이걸. 계속. 그러면은 회복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간식 빼시고. 그래서 여기서 가르쳐주는 이 몸의 법칙, 생명의 법칙 따라 여러분 하면 하는 만큼 몸은 분명히 반응을 보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건강의 길은 있는데 내가 얼만큼 그 버스를 타냐, 얼만큼 가냐에 따라 다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거는 바꾸기가 싫어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대중이 인기 있는 거는 아니에요. 건강식 먹으래. 먹기 싫은데요. 안 먹고 건강식 안 먹. 나는 뭐 먹고 싶어? 짜고 맵고 막 자극적인 거 먹으면서 기름기 많이 먹으면서 시드 때도 먹으면서 야식도 먹으면서 잠도 늦게 자면서 뭐가 몸이 좋아지는 그런 거 가르쳐달래요. 그럼 세상에 그런 길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바뀌면 몸이 좋아지는 건 너무 당연한데 삶을 살아가는 이 나 주체가요 그걸 원하지를 않아.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자, 물 마시고 건강식 먹고 운동하고 또 뭐예요? 운동 다음에 뭡니까? 절제, 햇볕 찌라 그러면 다 가리고 다녀. 여러분 웬만하면 뭐 요즘에 모자 살짝 쓰는 거는 하겠는데 마음이 우울하고 힘든 사람일수록 남자들은 괜히 이게 햇볕 가리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다니세요. 예. 햇볕 찌고 뭡니까? 절제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하기 싫어요. 근데 몸은 절제해야 되거든요. 몸은 절제해야 돼. 그럼 절제라는 개념이 뭐냐면 나쁜 거, 술, 담배 안 하는 거 이것만 절제가 아니에요. 나쁜 걸 안 하는 것도 절제고 뭡니까? 좋은 것을 몸에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도 절제예요. 그죠? 네. 필요한 만큼 필요한 때에 하는 거. 야, 과일 몸에 좋죠? 벌떡 자다 일어나서 그럼 또 과일 먹고 자고. 이거는 절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절제하고 공기하고 휴식하고 생각을 바꾸고 이거 다 몸에 하면 삶이 바뀌면 좋은데 문제는요. 이 나가 그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이슈예요. 나가 원하지를 않아. 나는 건강식보다는 안 건강식을 더 좋아해. 나는 물보다는 뭐예요? 커피를 더 좋아해. 나는 물보다 술이 더 좋아. 나는 뭐예요? 운동하는 거는 너무너무 귀찮아. 문제의 근본은 이 나라는 거예요. 정답은 삶 속에 다 있어요. 이론적으로 여러분 건강생활의 원칙은 다 이미 있어요. 근데 나하고 몸이 어떠냐? 나하고 몸이 뭐가 됐어요? 몸이 원하는 걸 나는 철저히 원하지를 않아. 여러분 몸은 스트레스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와 오늘 스트레스를 받으니 몸이 너무너무 가볍네? 이런 몸은 없어요. 몸을 스트레스 받으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나는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해. 스트레스 받는 한번 필이 박히면은 줄기차게 해요. 누구 미워하면 몸은 아주 막 죽어나. 근데 얘는 뭐예요? 사랑하는 생각, 용서하는 생각은 싫어. 막 그냥 질근질근 씹는 생각은 해도 지겹지 않아. 하루에 100번을 해도 안 지겹고 어제 한 거 오늘 해도 안 지겨워.
또 새로워요. 나날이 새로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병의 본질을 조금만 커튼 열고 보니까 결국 문제의 근원은 어디 있어요? 나였구나. 내가 그렇게 먹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마시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운동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궁극적인 원인이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활 습관이라는 거를 더 가보면은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나다. 근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지, 이게 이제 마지막까지 가는 우리의 퀘션이에요. 왜 나는 왜 그렇게 좋은 거를 끝까지 다 싫어하냐? 희한하죠? 배운 적도 없어요. 욕 많이 하면 너 마음이 시원하니까 하루에 욕은 100번 이상 해. 그런 거를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어. 근데 애나 어른이나 자동적으로 알아버려요. 근데 좋은 거를 하려면은 이를 모고 악을 써도 잘 안 돼.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비애예요. 몸을 죽이는 삶은 나는 자동으로 되고, 자동 이상으로 돼. 몸을 살리는 모든 것은 진짜 내 힘으로 절대로 되지가 않는다는 거. 이게 바로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좀 이제 봐야 돼요. 아, 인간은 어떻게 그렇게 몸하고 왼수다. 이거 왼수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은요, 나는 몸이 낫고 싶다고 그래요. 그 안에 모순이 전혀 반대의 모순이. 몸이 병 걸리는 날인데 이 나는 또 몸이 낫고 싶대. 그 이 두 모순 사이에서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뒤죽박죽이 돼갖고 약도 먹고 수술도 하고 온갖 짓을 해도 이 병이라는 건 인류에게 떠나지 않는 이유는 삶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삶의 변화를 얘기하지 않아. 의사들이 사는 거 바꾸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으니까. 가장 기본을 떠난 거예요. 바쁠 때 이렇게 떼면 되는 거를 뭐 레이저를 갖다 대고 막 약을 먹어도 막 희한한 성분을 만들어갖고 그거를 막 희한한 방법으로 막 하려고 그래요. 복잡해져요. 모든 건 삶 속에 문제가 있고 그 삶은 중심이 나가. 주구장창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제가 애를 낳아보니까요. 제가 젖이 안 나와가지고 처음에 막 그 곡식 우유를 먹이기 싫어가지고 분유 먹이기 싫어갖고 뭘 했냐면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 곡식들을 다 쪄갖고 말려갖고 가루로 해서 분유처럼 이렇게 타서 먹이라고. 그거를 얘를 먹였어요. 처음에 2달을 딱 먹였는데 그 다음에 이걸 못 만들어갖고 제가 할 수 없이 급한 대로 분유를 타서 먹였거든요. 와, 근데 2달밖에 안 된 놈이요. 그 분유 맛을 보더니요. 이 곡식 가루 먹을 때 이렇게 먹었다면 분유 맛을 보더니 환장한 것처럼 먹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가루를 만들어갖고 건강식, 엄마가 주는 건강식, 엄마 모유보다 못하지만 이거를 줬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눈도 못 뜨는 놈이 뭐예요? 그 분유, 그 건강식 그 통을 갖다 줬더니 그걸 갖다 입으로요. 혓바닥으로 딱딱 내밀더라니까 안 먹겠대. 딱딱 뱉어버려. 그래서 확 꾸겨 넣어가지고 막 계속 제가 그거를 보고요. 아, 이놈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야 이거. 죄인이라는 게 사기치고 나쁜 짓 해서 죄인이 아니고 지 몸에 좋은 거는 안 하고 싶은 성향으로 이미 세상에 태어났고 씨 종자가 벌써 글러먹었어요. 우리가 종자가 이게 잘못된 종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 노력으로는 한계가 이게 안 돼. 어떻게 같이 30년 사는 이 인간이 이렇게 아직도 안 좋냐. 적과의 동침. 이런 희귀한 현상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어떤 정말로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이 60이 넘어서 해로를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1년도 안 됐는데 갑자기 그냥 이쁜 여자하고 다 결혼을 해서 입이 이렇게 걸린 걸 보니까 뭐 그분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하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의리도 없고 원래 정도 없어. 그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씨가 이래요. 그렇잖아요. 씨가 참 이게 본질적으로 얘는 참 근데 이게 제가 왜 뜬금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거기서 다 파생된 문제들이에요. 뿌리를 가봤더니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슬픈 일이구나. 그냥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못해. 그러면 우리는 다 병 걸려서 죽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망가져요. 시간이 이 나를 가지고 품고 살면 시간에 비례해서 어떤 사람은 많이 망가지고 어떤 사람은 덜 망가지지만 망가지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에요. 어떤 사람 보면 아, 저 사람 왜 저렇게 아파? 근데 자기가 환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정도의 차이지. 다 짜고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런 거에서 좀 깊이 바라보면서 여기 그럼 뭐야? 날 때부터 씨가 이 모양이야? 그럼 뭐 보따리 싸서 가야겠네 내일부터. 꼭 그렇다면 제가 또 이거 안 해야 되죠. 그러나 이게 또 바뀔 수 있는 어떤 이 나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또 있으니까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행은 병을이라는 어떤 한 조각을 가지고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에요. 진짜 병의 실마리를 찾았다고 했더니 내 속에 있는 내가 참 많이 병들어 있어요. 문제가 많아요. 본질적으로 굿이 아니야. 그래서 나를 찾아 떠나는 이 여행을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이 여행은 하고 가야 되는 여행이에요. 한 번은 꼭 해야 되는 숙제예요. 우리에게 언젠가. 그래서 우리 이러면서 하다 보면은 이 병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를 가르쳐줘요. 기회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고 이러면 이제 이 병이 대박 치는 겁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나, 그래서 온 새로운 삶, 그래서 새로운 몸, 그래서 변화된 질병 이렇게 되게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네. 참 제 얘기가 여러분 당연한 얘기라고 여러분이 공감하실 거야. 그렇게 돼 있구나. 근데 이런 얘기를 하기는 현대의학은 시간이 의사들이 그런 교육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과 나를 진짜 치유하면은 우리 몸에 이상적으로 일어난 이런 병들은 유전자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 변하게 돼 있는 원리를 제가 여러분하고 내일부터 이제 공부할 건데 결국은 문제의 근원은 나에 있어요. 나와 나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삶의 문제를 우리가 내일부터 하다 보니까 처음에 몸 얘기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날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쉬시고 이제 정말로 진정한 치유를 위한 여행에 여러분 같이 버스를 타신 거예요. 재밌게 즐겁게 또 부족한 것도 서로 좀 잘 봐주면서 맛있게 재밌게 잠도 잘 자고 잘 마시고 잘 움직이고 하하호호 노래하고 박수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여러분이 조금 전혀 여기 이 마라에 오시기 전하고 정말 다른 한 8박 9일을 한번 보내보자. 우리 젊은이들이 산속이어서 좀 지겹더라도 템플 스테이 왔다고 생각하고 더 따끈하면 전혀 다른 세상을 한번 경험해보자. 내 인생을 한번 설계해보자. 한번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런 모양일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 정말 도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다 회복될 수 있는 길을 다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